예, 오늘도 저희 연합인플루언서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제 이슈들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고 참 급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최근에 좀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차원에서 영국 얘기부터 오늘은 먼저 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영국 어제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큰 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 현지에서는 어떻고 그리고 외신들에서는 영국 금융시장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리즈 트러스 그 신임 총리 정부가 그 대대적인 감축하고 네. 재정 정책 발표하고 나서 지금 뭐 파장이 엄청나게 큰데요.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 그 자기네 그 자체 집계 같은 걸 인용해서 이제 영국이 그러면은 트러스 정부 출범 후에 얼마나 금융시장이 그 무너졌는지 이거를 집계를 했는데요. 보니까 지난 5일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국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최소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712조 5천억 원이 증발한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추산을 했습니다. 이게 규모를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예산이 올해 604조 4천억 원 정도, 기본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날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영국 정부 이미 뭐 영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는 그런 진단들이 많죠. 네. 거기다가 또 이 감세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방금 들어온 IMF 그 대변인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거고 당장 재고를 하라. IMF 쪽에서 정책 재고까지 지금 촉구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 어떤 사람 얘기는 영국이 유럽연합 멤버에서 빠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잘못했으면 유로존까지 덤태기 쓸 뻔했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참 영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예, 그래도 사람들 대단하네요. 이 기회에 또 영국 빠진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네요. 예. 그리고 뭐 그 월가 쪽 얘기도 애널리스트들 얘기가 영국 신뢰 금이 갔다. 그리고 이 트러스 정부가 감세에서 유턴하는 것만 자기가 볼 땐 유일한 해결책일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 오히려 더 밀고 나갈 태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겠지만 장기 국제 투매도 지금 계속되고 말이죠. 이런 네. 상황인데 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을 내가 한마디로 하자면은 와일드 웨스트, 황량하고 거친 서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네. 리즈 총리가 원래 자기 소신이 약간 네. 그 감세 쪽에 있었고 또 그쵸. 그 공약 중에 그런 얘기가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시기가 좀 급했다. 네. 뭐 최소한 그 정도로는 생각이 되네요. 대개 공약하고 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공약했던 게 슬그머니 좀 빠지고 하는 모양인데 네. 이 트러스 총리가 이게 외모를 보면 상당히 아주 강한 그 느낌을 네. 주는데 글쎄요. 자기도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겠죠. 네. 뭐 저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IMF까지 정책 제고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고를 할 정도니까 예, 생각보다 여파가 더 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될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사실 뭐 EU나 이런 데서는 아까 뭐 그런 멤버십 얘기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이탈리아 총선 때 그 이제 차기 총리가 되실 분이 과거에 뭐 EU 탈퇴하겠다 이런 거 말한 적도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이때다 싶어서 좀 화난 예전에 것 같기도 그 하고. 영국이 예. EU 만들 때 비협조적인 거 감정이 있던 건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오래전에 감정이 니네들 많이 있는 것 결국 같고요. 뭐 잘 됐다. 네. 어쨌든 영국이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1대1로 있잖아요. 네.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엄청난 뭐 중국에서 한 건데 그걸 조금 이렇게 개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그 저개발국에다가 뭐 1대1로라는 명분으로 뭐 엄청나게 네. 자금을 줬는데 이제 네. 드디어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쪽에서는 채무 덫이라고 계속 비판을 네. 했었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쭉 분석을 했는데 드디어 영국도 이제 미국, 중국도 중국도, 네. 이런 네. 문제에 걸린 것 같다 했습니다. 그 시진핑의 야심작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인 2013년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한 9,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22조 원 정도를 네. 그 부은 걸로 그렇게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 그동안에 뭐 세계 프로젝트다.
사실 뭐 이제 중국 영향력 확대인데 네. 사실 한때 재미도 봤다는 겁니다. 저널 지적은 2015년 같은 경우에 증시가 무너졌을 때 소비가 막 가라앉았는데 1대1로 참여국 쪽에다가 그 중국에서 넘치는 그 철강, 섬유 같은 걸 이렇게 수출해서 덕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희미한 예상의 그림자다. 이제는 그야말로 거꾸로 이제 그 충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국에는 별로 그 투자 전망이 없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많이 중국이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이제 겹치는 바람에 중국도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게 문제 된 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동안 볼멘 소리가 나온 게 중국이 돈 빌려주고 그렇죠. 못 갚으니까 이제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트릴리언을 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금액이 네. 그 예. 금액이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게 좋을 리가 없는데 결국 중국이 요번에 뭐 개선 아니면 바꾸는 게 뭐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없고요. 네. 저널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출해주고 회수 못하니까 그걸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돈을 더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그야말로 그냥 엉망이 됐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저개발국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는 뭐 거의 지금 네. 경제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1대1로 해서 준 자금의 한 60%가 지금 거의 부실 채권이 된 것 같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널은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계속 이걸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파리클럽, 이게 이제 서방 채권단이죠. 네. 하고 그쪽에서 이제 뭐 좀 공조를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이 외면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지 최근에 이쪽하고 좀 공조할 그런 태세를 보인다. 조금 돌아졌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도 최근에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1대1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중국이 이제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파리클럽에다가 조금 좀 손을 내미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쪽으로 서방과 이제 협의하는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도 네. 저널은 하지만 그렇다고 1대1로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제 당대에서 3년임이 뭐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시진핑이 절대로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대출 주고 뭐 증 안 되면 거기 있는 거 뭘 이렇게 가져오는 식의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할 거다. 그런데 네. 뭐 더 뭐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런 그 이제 시나리오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신흥국들이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1대1로와 이제 그 부채 관계에 좀 이제 얽혀 있는 신흥국들에서 뭔가 이제 또 그 안 좋은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뭐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이런 변화는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는 좀 전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저희가 또 중국이랑 얽혀 있는 이슈는 계속 이제 대만 침공과 이제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에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제 코멘트를 하나 낸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가 점점 이제 대만 침공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자꾸 조금씩 더 엮여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 CNN 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은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대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엮이는 문제에서 약간 그 견제하는 네.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 에이브러무스 이 사람은 이제 직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어제 그 자유아시아 방송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했더니 그렇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 때 어떤 병력을 미국이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거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대만에 투입되더라도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랜드 연구소 여기는 약간 좀 보수 성향이죠. 여기 선임연구원도
여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하고 한국 오산 군산 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병력이 미국 본토보다 훨씬 대만에 가깝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금요일에 기자들하고도 온라인 전화 브리핑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와서 이제 일본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네. 오죠. 그래서 이제 내일 윤 대통령을 이제 만나서 논의를 할 의제를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제 한미 동맹, 뭐 북한 문제, 경제 기술 협력, 여기는 뭐 이제 그 전기차 문제도 있겠죠. 네. 하면서 대만 해협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위 당국자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네. 이것도 이번에 논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조금 눈에 띄고요. 국무부 대변인도 그저께 정례 브리핑하면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과의 동맹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국 그리고 영내 다른 동맹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그 개방된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데 공통의 이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정례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치가 다르니까 한국, 대만 같이 묶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풀이가 되는데 미국이 글쎄요 참 확실하게 대만 문제를 이번에 좀 이렇게 못을 박을지 않을까. 지금 뭐 보면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 간다는 게 원래는 그게 네네. 공개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가 공개를 해버리니까 백악관이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보면은 그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그 우리를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해서 뭐 협의할 것 같은 줬는데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거든요. 뭔가 이런 그 대만에 우리가 뭔가 엮이는 것과 이것이 연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준비하고 네. 뭐 군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혹자는 뭐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이적하면 그 공백을 무슨 뭐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물론 뭐 상당한 일본 자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한미일 뭐 군사 공조 얘기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의 걱정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스관 문제 이거 뭐 진짜 끝도 없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또 간밤에 좀 확실하게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빠졌습니다. 내용인가요? 예. 뭐 그 세 곳에서 그렇게 이제 누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덴마크하고 스웨덴 해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뉴스가 와이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인근 해상을 뭐 항해하지 말라는 건 덴마크 총리가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연 그냥 자연적인 누출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사보타주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폰데어라이렌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덴마크 총리도 그렇고 사보타지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전에 새벽에는 그 AFP 통신 보도인데 근처에 있는 스웨덴 지진 관측소에서 그 강력한 폭발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뭐 궁금하시겠지만 그럼 이게 과연 누가 했을 건데 누가 했을 건데 반드시 뭐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서로 쟤네가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사보타주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이죠. 공작.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렇죠. 고의로 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무슨 가스관을 폭발시켰다는 그런 이제 개연성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자해 아닙니까? 자해. 자기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자해인지 지금 이제 예. 김 대표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는데 예. 자해인지 예. 아니면 진짜 공격을 한 건지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비유가 좀 그렇죠. 월남전 때 그 미국이 무슨 뭐 자기 통킹만 해서 뭐 함정 격침된 뭐 베트남 뭐 월맹군이 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가 해놓고 그걸 빌미로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자우전 이게 지금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저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지금 이 손가락질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 생각에 뭐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누출이 지금 심각해서 아무리 빨리 수리해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해든 뭐 사보타지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스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도 참 이제 러시아가 그 점령지 투표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발표한 거는 뭐 압도적 다수가 지지를 한다. 그리고선 또 러시아가 오늘 새벽에 또 어젯밤부터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서 90% 이상이 뭐 지지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일에 푸틴이 공식 승인하는 행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 또 새로운 핵 위협을 또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유럽연합하고 미국에서 이건 좌시하지 않는다. 뭐 핵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게 오늘 새벽에 또 뉴스인데 이런 묘한 타이밍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의심이 가네요. 뭔가 저도 의심이 가는데 과연 이게 뭔지 네. 좌우지간 참 어른들이 이렇게 싸움만 합니다. 근데 그 투표 있잖아요. 그거 네. 발표 나면 뭐 90%라고 하면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누구한테 여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푸틴은 이걸 왜 못 믿느냐고 할 거고요. 아. 그다음에 미국하고 뭐 그다음에 거기는 이건 뭐 못 인정 그러니까 믿겠다. 투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요. 네. 근데 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도 90%가 나오면 가서 뭐 누가 세본 것도 아니고.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효 지배라는 얘기. 근데 네. 이게 그 실효 지배하는 거는 오랜 그거 뭐 한 게 있어야 되는 예, 거지만 이거는 엄청- 지금 뭐 당장 이런 사고고 그리고 이 참 이제 이 핵 뭐 전쟁 운운을 하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주민투표에서 승인을 했다면 러시아는 이건 우리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 그거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거라고 주장할 그러니까요. 거고. 그 명분을 계속 쌓고 서로 간에 예. 쌓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쌓는데 싸움한 명분만 쌓는 거죠. 예. 아, 이거 뭐 걱정입니다. 아주- 네, 걱정입니다. 이거 뭐 점점 나쁜 쪽으로 모든 뉴스가 나쁜 쪽으로만 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소식도 참 듣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또 안타깝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저희 오늘도 중요한 국제 이슈들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